일단 국민의힘 전당대 관전평 좀 들려주시죠. 어떠세요?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원래 전당대회를 하는 이유가 왜 전당대회를 하죠? 국정을 수습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왜 졌는지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삼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전당대회 하는 게 아닌가요?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죠. 예상을 했었죠. 예. 근데 그런 기대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제가 볼 때 아니 집권당이잖아요. 예. 집권당 같은 경우는 정말 민생이라든지 더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정책 비전 경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배신자냐 아니냐 더 나가서 뭐 댓글팀이 동원됐냐 안 동원됐냐 문자를 왜 씹었느냐 안 씹었느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한동훈이가 되면 당정이 파탄된다 아니다 나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겠다 한동훈도 그러니까 거기에 국민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당대회 끝나가면 통상적으로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자주 섞인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심리적 분당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동의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예. 지금 뭐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과거에 이준석이 몰아내는 식으로 몰아낼 거다라고 하는 게 김옥균 프로젝트의 핵심적 사항이잖아요. 하여튼 찌라시가 들었던 내용은 대체로 그런 내용이었었잖아요. 예. 자 보세요. 만약에 한동훈 그 후보가 대표가 되면은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면 내년 9월에 당 대표직을 내놔야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재명처럼 그 당원 당규를 바꾸면 되죠. 근데 그러한 무리수를 들 것 같지는 않고 뭐 대선 1년 6개월 전이니까 내년 9월에 대표직을 내놓는다면 지금부터 딱 1년 2개월입니다. 아 그러네요. 당선돼도 1년. 딱 1년 2개월밖에 안 돼. 그러면 1년 2개월 동안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는 순간 반전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대표는 협력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느 한쪽이 갈등으로 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요.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면은 그게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을 넘어서서 그럼 한동훈 체제는 괜찮은 건가요? 이게 뒤뚱거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소위 얘기하는 게임 티어리, 게임 이론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협력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치킨 게임이 있고 잘 많이 드는 치킨 게임은 약 200마일로 그냥 자동차가 와가지고 빵 부닥쳤을 때 다 죽으니까 한쪽이 피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치킨 게임의 그 정수인데. 그리고 치킨 게임에서 이기는 저도 게임 이론을 그때 이제 수업 들으면서 기억나는 게 치킨 게임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핸들과 브레이크를 다 묶어놨다. 그렇죠. 나는 못 바꾼다라고 먼저 선포하는 쪽이 더 공포를 주니까 상대방이 결국 꺾게 된 브레이크를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일 거. 큰 거는 이제 치킨 게임에서는 먼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결정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넘기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하고 소련하고 큐바 미슬 크라이시스 60년대에 있어서 케네디 대통령 그때 딱 선을 걷어요. 딱 선을 걷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선을 넘어서면 미국을 침공한 거로 생각하겠다라고 그거 아주 절묘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을 실은 소련 배가 쫙 오는 거 전부 다 그 13days 13일 동안에 영화라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프루츠초프가 그거 너무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회항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그런데 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임이 사슴잡기 게임 스테이크 헌트 게임인데요. 스테이크 헌트 게임은 자 두 사람이 사냥을 나가는데 옆에 보니까 토끼가 있어요. 근데 그 딱 봐가지고 토끼는 자기가 혼자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냥을 하는데 사슴은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을 잡으려면 이거 토끼를 포기하고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결국은 사슴을 잡아야 된다. 그게 협력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토끼만 잡는다는 거는 나 위상만 하고 뭐 내가 앞으로 뭐 자기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과 차별화. 그건 자기 조그만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 큰 사슴을 잡으려고 한다면 두 사람은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게 오히려 더
반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금 과서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잘못하면 대통령 탈당하고 뭐 분당하고 탄핵되는데 할 수 있어요? 지금 의석이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지금 대세론처럼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당정 파탄으로 가기보다는 협력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역학관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관계나 한동훈 만약에 된다면 대표의 이해관계를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협력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없다는 보는 구조.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예. 이제 정치의 정석이죠. 예. 물론 이제 그건 예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치킨 게임으로 되는 순간 그럼 뭐 국민의힘은 완전히 그건 뭐 파탄이죠, 파탄인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치킨 게임을 협력 게임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스테건트 게임으로 바꾸는 그 지혜는 결국은 정치 지도자가 하는 건데 특히 더 이제 절박한 사람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안 만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면 그럴 수가 그럴 있는 수밖에 건데.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여기에 반론도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14년도 당시에 치열하게 붙었잖아요. 수청원하고 김무성.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크게 이겼거든요. 그 처음에는 안 만나 줄라 그랬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만났다가 거기에 유승민까지 원내대표니까 엄청난 갈등이 있었지만 문제는 뭐죠? 그때는 다수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수당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예. 뭐 안에 어느 정도의 갈등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티격태격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거를 좀 다음날 범퍼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108석밖에 안 갖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갈등을 고착화시킬 수 있나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당정 파탄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지나친 공격이 아닌가라는 이게 마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 한동훈 후보를 내가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거 그런 뜻이 아니다. 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네. 교수님 지금 분석은 사실은 아마 지금 소위 80%를 차지하는 당심이 결국은 이번 그렇죠. 선거의 중요한 척도인데 당심이 제가 볼 땐 이렇게 혹시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당정이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한동훈이 돼야 뭔가 이 당을 혁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이게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교차하고 있는 있는데 겁니다. 예. 사실은 약간 한동훈 후보한테 유리한 분석을 해주신 것 근데 같긴 해요. 분석을 넘어서서 예.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뭐냐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하나 가지고서 당심이 투표를 한다는 거는 이건 아니죠. 예. 좀 더 큰 틀 차원 측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권을 재창출하고 보수가 재집권할 수 있느냐라는 그 틀을 가지고 실은 토론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한나라당 전당대회 그 싹 사라지고 날마다 나오는 문자 씹는 얘기나 하고 있고 무슨 뭐 지금 아니 난 용팔이 사건이 다시 재현되기는 몰랐죠. 87년도에 아니 무슨 그때는 87년 통일민주당 만들 때거든요. 그게 5월 달에 5월 1일 날. 예. 그때 용팔이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예. 어디를 전당대회 하는데 무슨 뭐 정말 의자가 날아가고 뭐 욕설 이건 아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당대회에서 그런 폭력이 있었던 건 정말 1970년대나 그렇죠. 80년대에 있었던 얘기지 벌써 이게 40년 50년 지나서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원희룡 쪽에서 한 것 같다.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죠. 예.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이러한 분열을 다 접고 새로운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뭐 이런 멘트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 사람 참 머리가 명석한 사람인데 네. 이렇게 큰 바둑을 두는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도 결국은 평생 그렇죠. 시험 고시 공부를 한 9년을 했고 평생 검사 특수부 검사로서 주 특기를 발휘했다는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뭐 원천이었을 텐데 결국은 한동훈이라는 그 지금 정치인도 평생 검사로 특수부 검사로 그리고 독하게 수사하는 그게 이제 뭐 조선제일검이라는 게 칭찬일 수도 있고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큰 바둑을 두는 한 점을 못 두는 것 같아요. 계속 이 귀를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변화 어떻게 그거만 몰두하게 되는 캐릭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치 원로 정치인이면서 정말 한국 정치를 몇십 년 동안 그 했던 분한테 여쭤봤어요. 누구신지 여쭤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호남의 대부예요. 예.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말 호남의 그럼 최고 대부인데. 근데 두 번 떠오릅니다만. 예. 예.
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선생님 생각하셨더니 내공이다. 내공. 예. 이 내공을 쌓아야 되는데 예. 한동훈 후보 없이 내공을 쌓기 그 시간이 없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물리적인 시간이 정치 내공을 없어요. 쌓는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예. 학습해야 됩니다. 예. AI만 학습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정치에도 학습을 하고 근데 그 내공은 어느 때 쌓여지냐.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할 때 내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DJ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DJ의 정말 목숨을 걸면서 민주주의에서 싸우고 하면서 어떤 때는 다 또 비주류도 끌어안고 제가 YS 살아계실 때 동교 상도동 가가지고 몇 번 뵀는데 예.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 요새 한국 정당들 웃긴다. 내가 1985년도 신한민주당 만들어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그때 내가 만든 정당이지만 내가 40% 공천은 비주류한테 준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차피 다 내가 나한테 다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 큰 바둑을 큰 바둑에. 예. 근데 어떻게 해서 결국은 그렇죠. 전부 다 그 당시에 이철승 뭐 전부 다 해가지고 다 비주류였었잖아요. 예. 다 그 나름대로. 근데 그 85년 212 총선. 212 총선. 이민우 뭐 총재. 이민우 총재. 예. 신한민주당. 예. 종로 중구에 나가가지고서 그때 유명한 말 했죠. 첫 유세 때 합동유세 때 이민우 총재가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전두환은 독재자입니다. 난리 난 거예요. 그 당시 85년도에. 예? 1985년은 전두환 독재자입니다라는 말도 못할 정도로 엄혹한 시절이었던 거죠. 하니까 막 그 열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도 물론 이제 원희룡 지사는 2000년대 들어와서 다 경험이 많은 분이잖아요. 장관도 예. 하고 지사도 하고 삼선의원에다가 그 나름대로 경륜도 있고. 아니 우리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5선 중진이잖아요. 그리고 예. 그 수도권에서 그렇게 수도권도 오선하는 됐고. 이 간판으로 오선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윤석열 후보도 인천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우선한다는 거 그만큼 다 나름대로 경륜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내공이 없다. 아, 세 분 다 내공이 너무 약한 거야. 제가 볼 아, 때는 예. 내공을 쌓아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포용력도 보여줘야 되고 예. 어떤 때는 그 강인함도 보여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다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자산이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었는데 우리 이거 살풀이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 남은 이제 한 뭐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근데 23일이니까 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혹시 1차 투표에서 안 되면 또 5일 있다가 5일 이제 있다 결선 28일 날 투표. 예, 결선 투표를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의 과정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주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과정이다. 중요하다. 예. 지금까지 본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과정은 현재까지 학점 주시면 몇 F. D-가 아니고 F예요. F예요. 그냥 F예요? D 플러스나 F나 뭐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D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이건 낙제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런 식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 아. 정말 강하게 질타할 수밖에 없다. 그럼 네 후보 중에 그래도 학점을 주신다면 누구한테 그래도 제일 좋은 학점을 주시겠어요? 다 똑같죠. 여기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지금 뭐 서로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보면은 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단 윤상현 후보가 어차피 뭐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당선이 안 될 텐데 올림픽에서도 원래 은메달리스트보다 동메달리스트가 만족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네네. 어차피 결승전에 못 올라가고 그냥 동메달을 따면 되게 편안하게 메달을 거는데 마지막까지 겨루다가 진 은메달리스트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메달을 건다 그래서 사실 약간 윤상현 후보는 동메달리스트로서의 이 여러 가지 만족감이나 이런 걸 좀 누리시는 것 같고. 아니 저는 나경원 후보가 또, 이런 예. 두 사람의 갈등 속에서 오히려 굉장히 큰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나경원 좀 후보가 봐요. 반사 이익. 나경원 후보가 예. 얻고 있다고. 원희룡하고 한동훈 후보가 막 싸우니까 우리 나경원 후보가 그 중간점에 있어서 서로 양쪽을 비판을 하면서 그 보수 재집권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토론도 잘 하시더라고요, 역시. 실제로 예. 보니까 뭐 이거는 뭐 한국갤럽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조금 문자와 예. 관련돼서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도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핵심은 이제 나경원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하고 보면 원희룡 후보가 역전되는 그 부분이 나왔어요. 예.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파상적 공격이 오히려 원희룡 후보에게 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윤상현 후보 뭐 나름대로 자기 그 소신이 있지만은 워낙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예. 지금 얘기하는 그 틀 속에서 그 동메달에 대한 뭐 염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 관심 포인트는 그렇게 바뀌었죠. 이제 누가 후보가 되는 대표가 되느냐하고 두 번째 어떤 때는 나경원 후보하고 원희룡은 누가 더 많이 나올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건 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러한 그 지지도 추세와 관련된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 조금 더 큰 정치인으로서 서로들 거듭났으면 좋지 않을까. 큰 바둑 아까 말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충분히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치르는 그 뭐 주자들한테 한마디 좀 조언을 꼭 해주시고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왜 정치를 하는가? 나는 왜 나름대로 정말 보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보수는 왜 집권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설득을 해야죠 국민들에게. 예. 그리고 항상 정치는요 꿈과 희망을 줘야 돼요. 예.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됐다든지 이걸 전혀 없었었잖아요. 예. 근데 남은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내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정말 어떠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비전을 좀 얘기를 해주면 그걸 보고 이제 그 당원들이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개파에 휩쓸려 가지고 네. 뭐 옛날에 너무 지겹지 않아요? 친박이냐 비박이냐 친명이냐 비명이냐 지금 뭐 친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 친 한동훈이냐 반한 이제 개파 정치 좀 끊을 때가 됐잖아요. 국민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너무 피곤합니다. 파티그를 느끼고 파티그를 느끼고 있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